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획 이론, 세 가지 기획 이론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기획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가지 이론이 매치하고, 맵하고, 패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부터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치 모형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매치 모형 하면 우리가 선을 볼 때 매치시킨다를 떠올리시면 되거든요. 선을 볼 때 우리가 뭔가 알고 있어가지고 매치를 해주잖아요. 남자 여자 알고 있어서 우리가 매치를 해주는 것처럼 매치 모형은 어떤 우리가 위험 요인, 질병이나 사고 위험 요인을 알고 있고 위험 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방법을 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하는 게 매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든지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 건강 문제에서 1, 2를 다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암이라든지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방법도 또한 알려져 있잖아요. 암 같은 경우는 10가지 수칙이 있고 그리고 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이상지질혈증이라든지 당뇨 같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좌식 생활이라든지 운동 부족, 비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험 요인을 알고 있고 위험 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에 걸리지 않고 당뇨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비만하지 않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있는 것이 매치 모형이에요. 그래서 위험 요인과 예방 방법을 알려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보건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모델이 매치 모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을 할 때 특히 대상을 개인에서부터 조직에서부터 지역사회, 국가로 나누어서 이제 보건사업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 나왔던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학교라든지 직장 같은 그런 조직을 또 대상으로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홍보라든지 매체라든지 것들을 사용하고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 법을 만드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호사업을 기획하도록 하는 것이 매치 모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모형에 있어서는요, 또한 단계가 중요하거든요. 단계.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치 모형의 단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단계는 우리가 1, 2, 3단계 하고요, 5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1, 2, 3단계에 있어서 목표 설정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목표 설정부터. 다른 데는 우리가 뭔가 사정을 한다든지 사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정과 안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위험 요인을 알고 있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먼저 온다라는 게 틀리죠. 그래서 목표 설정 오고 그리고 중재 계획을 세우죠. 목표 설정하고 중재 계획 세우고 그리고 여기 우리는 보통은 중재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시행을 바로 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수행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3단계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개발하는 게 더 들어있어요.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개발한다 라고 하는 거 중재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개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 사업을 개발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비만 예방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뭐 치아 우식증 예방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사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3단계, 가장 중심에 있는 3단계가 어떤 사업 개발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는 과연결의 평가를 한다라고 했었죠. 과연결. 우리가 과연결의 평가는 프로시드 모형에서 했던 평가도 과연결의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목표에 있어도 목표가 평가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목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연결의 목표를 갖는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유병률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 되어 있죠. 유병률하고 변화 가능성. 우리가 보통은
발생률,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험종인가 예방 방법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보통 만성질환이거든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률보다는 유병률을 본다는 거죠. 어떤 지표, 객관적인 지표로서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유병률이라든지 당뇨병 유병률이라든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병률하고 변화 가능성, 우리가 변화 가능성을 알아야만 수행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죠. 변화 가능성이 없으면 수행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률과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목표가 3가지 목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가지 목표가 건강 상태 목표, 그리고 건강 행위 목표, 그 다음에 환경 요소의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이제 혈당이 떨어졌다든지 그리고 혈압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건강 상태의 목표가 되어지고, 건강 행위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짠 음식을 좀 덜 먹는다든지 그리고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든지 운동을 더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건강 행위 목표가 되어지고, 환경 요소의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주변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해 업소들이 많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환경 요소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중재 계획을 세우는 거죠. 특히 중재 계획에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수순의 수준으로서 중재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책 수준으로 중재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어지고, 이건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 이 접근을 여기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게 한다고 하면 개인 수준에 있어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어떤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이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태도를 동기부여를 개인한테 해준다고 하면, 개인 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선생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조 집단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또 조직에 있어서는 학교의 그 문화가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학교 문화를 만들고, 또 학교 안에서 어떤 규범에 있어서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을 만들고, 또 이제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을 또 홍보를 한다든지 매체 활동을 한다든지, 정책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들을 만드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재 대상을 다양하게 설정을 하고, 그 중재 대상을 설정한 중재 대상별 목표가 달라지고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중재 계획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는 없다고 했었죠. 주로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실제 수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재 계획 따로, 그 다음에 사업 개발을 따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일을 하려면 전담 조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담 선생님도 필요하고 연양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담임 선생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전담 조직을 세우고, 또 필요한 장비나 예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건 사업의 개발이고요. 실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평가는 우리가 과연결에 평가를 한다. 과정, 영향, 결과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정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계획대로 수행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보통 과정 평가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스마트폰 중독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중독률을 낮춘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 스마트폰 사용자에 대해서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또 학부모 상담을 집단 상담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계획한 대로 수행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과정평가이고, 영향평가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결과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결과가 보통은 지태행의 변화이고, 행위의 변화, 환경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건강 행위 목표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행위 목표니까 진짜 행위가 변화가 되어져 있는지, 스마트폰 그 사용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식, 스마트폰의 위해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스마트폰을 조절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를 형성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적인 환경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중독인 애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제공해서 쉽게 상담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변화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과평가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결과거든요. 영양평가는 어떤 단기적인 그런 영향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결과평가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평가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그 중독률이 정말 줄어들었는지, 스마트폰 중독이 여기서 뭐 1년 후, 2년 후에 그것이 학생 때보다 더 줄었는지,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프로그램 평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매치 모형이 되겠고요.